잠시 후 여러분은 문치주의를 표방한 송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여러 절도사들이 잇따라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중국은 5대 10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사 출신의 무인 조광유는 혼란을 수습하여 960년에 송나라를 건국하였고, 태조의 뒤를 이은 2대 황제 태종은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송의 태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절도사의 권한을 중앙정부로 회수함으로써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상권을 축소하고 중앙군인 금군을 강화하여 황제에게 직속시킴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제에서는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도입하여 황제의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리들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송대에는 문치주의의 실시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된 문신 관료로서 새로운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으로 송의 국방력이 약화되자 이를 기회로 삼은 북방민족 국가인 요, 서하 등은 송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은 군사적 대응 대신 평화협정을 맺고, 이로 인해 매년 큰 규모의 세금과 곡물을 요와 서하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지속적인 재정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송의 신종은 왕안석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는 개혁 정책인 신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법을 통한 개혁은 재정 개선, 농업 생산력 향상, 상공업의 진흥을 가져왔지만, 신법으로 인해 손해를 본 보수파 관료 집단인 구법당과 대지주, 대상인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벌어진 당쟁은 송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손상시키고 국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저습지를 제방으로 둘러싸 농지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발을 굴려 동력을 내는 용골차 등의 새로운 농기구들이 보급되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벼농사 지역에서는 모내기, 즉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었고, 창장강 이남 지역에는 가뭄에 강하고 성장기가 짧아 연간 2번의 수확이 가능한 참파벼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업기술의 진보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은 화북 지방을 앞지르게 되었고, 창장강 하류 지역은 최대 곡창지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어 대규모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이들의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인 전호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석탄이 널리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고,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수공업의 발달은 상업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더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 상인의 수가 증가했고,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각각 행과 작이라는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상호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상업의 활성화로 동전의 제조와 유통이 늘어나면서 송의 동전은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의 지역까지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전 부족 현상인 전황이 지속되고 거래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화폐인 교자, 회자 등의 사용이 보급되었습니다. 송대에는 중국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진 시기로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송의 나침반은 조선술의 개량과 함께 원양 항해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해상무역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북방민족의 강세로 육로를 통한 무역이 제약을 받게 되자 해상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상 교역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활자를 이용한 활판 인쇄술은 인쇄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서적 출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식의 보급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송대의 발명품들은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대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항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안저우, 광저우 등 주요 항구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세금을 걷고 해상무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송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이 있었으며 수입품으로는 금, 수은, 향신료 등이 있었습니다. 송대에는 각종 학교와 서원이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제는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였는데 이로 인해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대부라는 새로운 관료층이 등장하고 지배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대부는 기존의 세습특권을 바탕으로 한 문벌 귀족과는 달리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황제에 대한 충성과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녔습니다. 또한 사대부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서 소작인인 전호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송대에는 유학 연구가 크게 심화된 시기로 단순히 경전의 자구 해석에만 집중하는 훈고학에서 벗어나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남송식이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성리학은 군신, 부자, 지주, 전호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명분론과 화의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북방민족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민족의식을 자극하여 역사서의 편찬을 촉진시켰습니다. 특히 사마광이 저술한 자치통감은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송대에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시 서민의 경제 수준도 상승하였습니다. 상업활동 제한의 완화로 거래구역 및 야간 영업의 제한이 사라졌으며 시장과 건물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는 서민을 위한 오락시설을 갖춘 와자가 형성되어 소통과 여가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송대의 문화적 번영은 문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어체로 작성된 다양한 문학 형식이 발달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구어체로 쓴 사,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잡극, 일상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낸 통속문학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들은 서민들의 취향과 기호에 부합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문학적 다양성과 접근성을 통해 송대 문화의 깊이와 폭을 넓혔습니다. 12세기 초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중원에 침입하자 송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의 공격으로 송은 황제가 사로잡히는 정강의 변을 겪으며 화북 지역을 잃고 현재 항저우에 해당하는 이만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남송을 건국하였습니다. 남송은 강남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요나라와 금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